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심 환자를 최초로 발견하고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려 했던 리원양 선생님께서 일선에서 진료를 하시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정말 애통하기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리원양 선생님께서 감염증에 대해 세상에 알리려 했음에도 현재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처럼 지난 2015년에도 국내에서 메르스의 초기 발견 및 대응에 실패하였는데요. 그 결과 국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86명의 감염자와 39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온 아랍에미리트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발생 지역인 중동도 아닌 저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어쩌면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던 메르스의 대유행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대유행이 일어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초기 대처와 지난 메르스의 국내 초기 대처를 비교해보고 감염병의 대유행 사례를 통해 정부에서 보건의료인의 권유를 귀담아 초기 대처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앞으로 각국 정부와 세계에서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리원량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초기 발견 및 대응에 대해서는 1월 29일 중국 관영방송 CCTV4에서 방영한 중국 질병통제센터 수석 연구원 정광님의 인터뷰 내용과 1월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내용, 그리고 중국 우한공항국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감지하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중국 우한시 중심병원 소속 리원량 안과의사 선생님이신데요. 2019년 12월 30일에 총 7명의 호흡곤란, 고열 등 증세가 있는 환자들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의 여과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최초 발견 당시에는 정체에 대해 명확치 않아 사스라고 칭하며 당일 현지 시간 오후 5시 43분에 중국의 카톡이라 불리는 메신저 위챗을 통해 우한대 의대 공사학번 출신 의사 단체 채팅방에 해당 소식을 알리셨는데요. 최초 발견 뒤 약 1시간 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소식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래를 알리며 주위 지인에게도 주의를 당부하셨다고 하네요. 그 후 외부로 소식이 확산되고 이틀 뒤인 2020년 1월 1일 우한공항국에서는 일부 네티즌들이 온라인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배포 및 전달함으로써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며 해당 8명의 위법자에 대해 법대로 처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1월 3일 리원량 선생님은 우한시 공항국 소속 중남로 파출소로부터 훈계서를 수신하게 되는데요. 해당 훈계서에는 당신은 온라인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함으로써 경고와 훈계를 받는 것이고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유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계속해서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이해했는지를 작성하고 손도장을 찍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겠다는 교육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후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1월 28일 중국 인민법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는 아니지만 유포자가 완전히 조작한 것은 아니다. 해당 유머를 통해 사람들이 사스에 대한 공포감에 의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을 엄격하게 하며 야생동물 시장 등을 피했더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잘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하며 이러한 허위 소식에 대해서는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라고 밝히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리원량 선생님은 1월 10일부터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2월 10일자로 신종 코로나 확진 소식을 알리셨으며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복 후 여전히 의사로서 일선에서 진료를 하겠다고 하셨으나 2월 6일 저녁 9시 30분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받고 에크모를 사용하였으나 애통하게도 현지 시간 2월 7일 새벽 2시 58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해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해두며 리원량 선생님의 쾌유를 빌었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다시 한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라 멀리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2015년 의료진이 감염병에 대해 최초로 의심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메르스예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려드릴게요. 2015년 5월 한 환자분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 등의 증상으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까지 찾아가셨고 의사가 문진을 하던 중 환자분이 중동 지역인 바레인에 다녀오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메르스를 의심하여 보건소에 신고하였는데요. 이후 의사는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확진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며 검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12가지 호흡기 검사를 하라는 등 이를 미루었습니다. 다른 검사들을 통해 원인을 파악할 수 없자 의사는 다시 2차로 메르스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이때도 질병관리본부는 응하지 않았어요.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당 병원에 메르스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라는 조건을 제시한 뒤 병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환자에게 메르스 검사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해당 검사 결과로 환자분은 메르스로 확진이 되었고, 첫 번째 감염자와 접촉한 뒤에도 격리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추후 메르스로 확진되며 28명의 메르스 2차 감염과 이후 3차 감염이 시작되었죠. 만약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후 메르스가 아니라면 책임지라는 말에 해당 병원이 굴복하여 국내 첫 번째 감염 환자에게 메르스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메르스가 더 퍼지지는 않았을까요? 낙타는 국경을 따져가며 사막을 건너지 않고, 바이러스는 또 언제 변이를 일으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종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확진자는 중국이 아니라 태국에서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검사가 거절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020년 2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을 4판에서 5판으로 개정하여 비록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감염병을 초기에 대처하고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더욱 개선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재난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상에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 중이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연이었습니다.